실적 추정치를 끌어올린 주인공들은 3전 닉슨데 주인공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레벨이 완전히 달라졌죠. 환경 자체가 바뀌었으면 밸류에이션에 녹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고점 대비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주가는 더 싸져 있는 상황? 주가는 사실 지금 PR 기준으로 보면은 한 4.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엄청 싸고 하이닉스는 심지어 3배 미만으로 보여요. 낙관적인 실적 전망치를 대입한 감안하면은 미래 네. 주가 수익 비율로 네. 봤을 때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 PR 4.5배 그리고 하이닉스 4배 미만. 그러니까 이게 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무슨 어떻게 반도체를 PER로 봅니까? 주가 수익 비율로 뭐 PBR로 봐야지 아니면 이제 과거 대비로 네. 봐야지 막 이렇게도 보실 텐데 네. 굳이 PER을 꺼내 드시는 이유는 PBR을 봤던 게 저는 기업이 정상적인 이익이 날 때는 굳이 저는 PBR을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거에는 워낙 사이클의 등락폭이 컸었고 예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적자가 났을 때는 PBR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PR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엔 적자까지 났었기 때문에 그냥 PBR을 관행적으로 그냥 봤던 것 뿐이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정상적인 이익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굳이 PBR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PR로 평가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스피도 물론 이것도 이제 선행 12개월 선행으로 봅니다만은 시장 조정을 받다 보니까 PER 8배가 안 되잖아요. 네. 과거에 코스피가 8배에서 12배 좀 왔다 갔다 했었고 네, 그 정도 수준이었죠.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거보다 더 저평가를 받아왔었는데 뭐 평균적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항상 평균적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한 그거보다 8배 정도 근데 수준. 네. 지금은 그 평균보다 더 밑에 있는 거예요. 훨씬 밑에 있죠. 근데 정작 실적 추정치를 끌어올린 주인공들은 3전 닉슨데 그렇죠. 뭐 50% 이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거기 근데 때문에. 정작 본인들은 주인공 네.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으로. 근데 이제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주가가 최근에 조정받다고 하더라도 예. 과거 대비해서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건 사실이어서 그 부분이 완전히 반영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저는 덜 반영된 것 같다. 덜. 그 정도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싸다. 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네. AI 캐펙스도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것 그렇겠죠.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정말 부정적인 시나리오 다 반영하고 만약에 지수가 이제 5,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는 주식을 또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PR 4배 미만으로 떨어지고 네. 이제 하이닉스는 확실하게 3배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싼 영역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런 우려감이 된다고 해도 저는 캐펙스가 막 과격하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캐펙스를 멈추는 순간, 낮추는 순간 그냥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최악의 경우를 반영한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오히려 전쟁이 더 악화가 돼서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가격으로 지수가 간다면 5,000 밑으로 떨어지면은 저는 뭐 그때는 더 확실하게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레벨이 3,000이었고 네. 2,500이었고 그렇다면 네. 이제는 그 레벨 자체가 이제 달라졌죠. 그렇죠. 레벨이 완전히 달라졌죠. 왜냐하면은 기업들의 실적의 레벨 자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가격이라든지 지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네. 그 지수 안에 담겨 있는 실적, 네. 밸류를 본다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질문이어가지고.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나아요? 하이닉스가 나아요? 이 질문 대표님도 많이 듣지 않으세요? 많이 듣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나한테만 물어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1년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차별성이 막 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향후 1년을 보면은 하이닉스가 워낙 효율성이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4 쪽에 납품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과거에는 HBM을 누가 더 먼저 납품하냐 뭐 이 전쟁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하이닉스는 약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HBM4 넣지 않고 HBM3E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초과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으로 좀 따라잡은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이제 경쟁력 회복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전자를 조금 더 이제 높게 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1년 정도 보면은 하이닉스가 어닝 포텐셜이 상당히 좀 크고 그 뭐 이게 마진율이 굉장히 좀 좋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퓨어한 반도체고 이 업을 그냥 온전히 먹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엄청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누가 더 좋냐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취향 차이일 수는 있다. 1년 정도 후에 주가를 보면은 그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겨울 이건규 시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도 AI 관련된 그 인프라, 네. 에너지, 뭐 LNG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또 네. 전력기기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와 이거는 진짜 장기 랠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변동성은 반도체보다 좀 덜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최근 며칠 들어서 또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게 쇼티지가 생각보다 좀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미 전력막의 70%가 지금 25년 넘었다. 그래서 지금 교체 수요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그냥 꽉 차 있다. 그래서 이 호황이 적어도 2030년 30년까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거 교체하는 수요만 해도 네. 그리고 지금 관세가 이제 뭐 좀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좀 무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세율이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뭐 25%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이제 필요한 물자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15%로 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가격 경쟁력이 또 다시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올랐다고 해서 안 살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안 가져가기에는 조금 좀 찝찝한 섹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없으면 허하고 네.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포트폴리오는 채워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보면은 지금 뭐 PER 뭐 35배 거의 막 40배 가까이 막 이렇게 봤는데 네. 그러니까 숫자 보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저평가 주식들만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걸 어떻게 따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네. 그거는 너무 중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2030년까지 과연 지속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좀 제거되는 느낌이에요. 장기간에 네. 걸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돼야 되고, 기업들이 또 그 캐파를 또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적에는 뭐 지금 단기 실적만 보면은 좀 비싸 보일 수 있어도 향후에 이제 캐파를 증가시켜서 그 부분의 이익까지 감안하면은 또 그렇게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저는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비싸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 밸류에이션을 이제 싸게 살 때는 봐도 네. 올라가고 있을 때 팔려고 그때 밸류에이션을 봐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 환경 자체가 바뀌었으면 그 바뀐 환경 자체도 밸류에이션에 좀 다시 녹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닝 속도가 더 빠르게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업사이드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방산주도 좀 좋게 보아 오셨잖아요. 네. 이것도 되게 오래 갑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사실 전쟁이 터지면 방산주가 제일 먼저 올랐다가 네. 종전, 휴전할 것 같으면 또 급락했다가 네. 이 급등락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런 전쟁 이제 종전 가능성 때문에 떨어졌다 거의 하한가 가까이 맞은 종목들 나왔다가 네. 미국이 이제 나토에서 탈퇴할 것처럼 막 이야기하니까 다시 또 막 어떤 건 상한가 가고 어지럽습니다. 이 포인트를 좀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근데 저는 국내 방산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이번 전쟁이 된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전쟁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로 실전 배치 전까지는 그냥 뭐 그러니까 시연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네. 얼만큼 잘 맞추냐 이런 것들도 실제 전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쏘면은 우리가 맞출게라고 해서 요격 맞추는 시험. 걸 보여주는 그쵸.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천무가 이제 이게 그 완전 실전 배치가 된 거의 첫 사례였던 것 같아요. 천궁. 예, 천궁. 천궁2.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진 거죠. 이게 실전 배치가 됐고 이제 미국
패트리어트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인데 명중률은 훨씬 높다라는 부분을 그냥 랩 데이터로 보여준 게 아니라 실전 전쟁에서 보여준 건데, 이 실전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제 발사할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격추시키는 거는 이건 훨씬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하는 거를 보여줬다. 3분의 1 가격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무기를 사려고 하는 이제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거의 전시회장이 돼버린 거죠. 아, 방산 전시회장. 네, 전시회장으로 되어버린 거고, 딱 봤을 때 한국 방산 무기가 엄청난 가격에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준다라는 부분을 전 세계 생중계 해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방산에 대한 수요는 전쟁이 끝나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대전의 양상이 그냥 장기 물량 소모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전쟁 초기에 이란 전쟁도 보면은 이 미사일을 어마무시하게 때려 부었거든요. 거의 한 7, 80%의 물량은 다 그러니까 거의 한 몇 주 내에 다 소진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약간은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식 무기도 필요하고 재래식 무기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이 부분도 확인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전략적 물자에 대한 어떤 수준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약간 탄약에 대한 재고가 다 바닥났어요. 글로벌하게.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채워야 된다.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뭐 만약에 전쟁이 조금 끝나가면서 주가가 만약에 좀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열어놓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신규 수주 뉴스가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전쟁 가지고 모멘텀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주가는 실질적으로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다만 그런 모멘텀이 소멸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이제 수주로 간다면 오래 봐도 좋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네요. 사실 우리 격월 이건규 시간은 이렇게 주식계 허준 선생님한테 맥을 딱딱 짚는 이 재미가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밖에 못 배워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어느 정도 좀 나왔네요. 전쟁이 끝난다면 가장 또 빠르게 올라갈 우선순위들 막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다 그냥 떠나서 그냥 반도체 어닝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냥 가장 우선순위 반도체 사자. 그 밖에 주식은 이제 선택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산업, 당신이 몰랐던 더 큰 시장이 있다. 데이터 센터 시스템, 설비, 그리고 이제 가상망까지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